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예요. 네, 오늘은 일본어의 있다 라는 동사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있다. 이 단어쯤만 보면은 이 품사가 뭐인 것 같죠? 네,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일본어에 있다라는 동사는 두 개가 있어요. 아루와 이루. 이거 보고 어떻게 동사인지 파악한다? 길이는 상관이 없고 맨 뒤만 보는 거예요. 맨 뒤만. 맨 뒤가 뭐죠? 루, 즉 우 발음이 나왔어요. 우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인 거예요. 자, 얘를 한자로 표기하자면은 있을 유자에 루 이렇게 해서 아루라고 읽어버립니다. 얘는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쓰자면은 살 거자, 우리 거주지 이런 얘기할 때 거자죠. 이게 이루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요 있다를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쓰냐? 그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교과에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분 방법이 뭐냐? 생명이 있고 없고 생명의 유무입니다. 자, 일단은 생명이 있다, 아니요 없다부터 해보죠. 생명이 없다, 없으면은 아루 쓰시면 돼요. 생명이 있다 하시면은 이루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떠한 단어들, 명사나 이런 걸 보면은 헷갈려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하면 돼요. 이 개념이 나와 있는 책도 있지만 없는 책들도, 다루고 있지 않는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냐? 움직일 수 있냐? 즉 움직임이 있냐? 근데 이 움직임은 자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아루. 즉 뭐냐? 1번의 조건은 충족을 했어요.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루를 써야지 했는데, 근데 움직임이 없어. 움직일 수 없어. 그럼 뭐죠? 다시 돌아가서 아루를 쓰게 돼요. 근데 움직일 수 있다. 자아도 있다. 그러면은 이루를 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쇠금자. 쇠금이에요. 쇠금. 근데 혼자 쓰였죠. 제가 앞서서 한자가 혼자 쓰면 뭘로 읽으시면 된다? 뜻으로. 쇠예요. 근데 쇠는 뭐 지금은 뭐 지폐를 많이 사용했지만 옛날 지폐를 거의 사용 안 했고 옛날에 주로 거래를 할 때 뭘로 했죠? 뭐 현물 말고 뭐죠? 동전. 그죠? 동전 뭘로 만들죠? 쇠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쇠가 옛날에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돈도 된다. 근데 돈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뭐 살려면 돈이 꼭 필요하니까 이쁘게 말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오를 붙여버려요. 오. 그 다음에 얘를 뜻으로 읽을 때는 카네. 그래서 오카네입니다. 오카네가 그럼 뜻이 뭐다? 돈이에요, 돈. 그럼 오카네가 뭘 쓰겠어요? 돈은 생명이 있어요? 없죠? 아르죠, 바로 끝. 아르. 오카네가 아르. 그럼 내가 뭐 하려는데 돈이 있어. 돈이 있다 또는 돈이 있어. 반말로 할 수 있겠죠? 뭐 끝을 올리면은 의문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도 야, 너 돈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죠. 회화할 때는 조사를 굳이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 대화를 하실 때도 굳이 조사를 매번 넣어야지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뭐 돈 좀 있냐? 돈 있어? 오카네 아르. 오카네 아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조사 빼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 인자를 볼까요? 많이 봤죠? 사람은 뭐죠? 히토였죠. 히토가 이루. 제가 무슨 뭐 강의를 하려는데, 마침 제가 이제 배정된 반에 갔더니, 사람이 있어. 히토가 이루. 뭐죠?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어. 또는, 히토 이루. 사람 있네. 사람 있어. 다 되죠? 그럼 요건 뭐죠? 사람이니까 생명이 있어야 바로. 그러니까 이루. 오케이. 그러면 얘네까지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까요? 칸이 조금 협소하니까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개 해볼까요? 개. 강아지. 물론 이제 강아지는 또 조금 이제 다른 단어로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개견자 써서 인우라고 합니다. 다 지워졌나?
이누입니다. 이누. 개죠. 또는 강아지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이누가 뭘까요? 이누가 아루? 생명은 당연히 있죠. 있죠. 있는 걸로 느껴지죠. 그러면 생명은 있어. 근데 움직임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 혼자서 나 이제 뭐 주인이 얘기할 때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본인 뭐 욕구가 생겼을 때, 나 심하려 했을 때 혼자 용병 가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누는 이루겠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요거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 되면은 요 아루 이루는 고급편으로 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만 구분하는 걸로 봐주세요. 그럼 됐어.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꽃 해볼까요? 꽃 화자겠죠? 꽃을 그릴 때 하나. 그럼 하나가 뭐죠? 꽃이 생명이 있어요? 꽃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겠죠. 조화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꽃도 피고 자라겠죠. 하나는 그러면 이루야. 이루인가? 봤어요. 근데 꽃은 나 이제 저쪽 여기 너무 햇볕이 뜨거워 좀 응달로 갈래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나요? 본인이?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원복. 그래서 보통은 하나가 아르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회화를 뭐 어느 정도 하고 싶다 하면은 딱 요 정도 개념 마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거 하나만 넣어볼게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막상 일본 친구가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은 택시 아시죠? 타고 움직이는 거 교통수단. 택시 같은 관련된 단어에 관련된 문장에서는 갑자기 이 친구가 카타카나로 쓰는다. 택시는 영어니까 다크시인데 푸 다음에 사시세도 묵음. 그래서 타크시 하다가 탁시 이 묵음처럼 들리게 되죠. 탁시가 우리는 못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해. 차가 끊겼어. 그럼 밖에 물어보죠. 친구한테 야 어떻게 밖에 택시 있냐? 물어보죠. 탁시가 아르? 물론 이 조사는 해야 할 때는 빼도 됩니다. 탁시 아르 이랬어요. 탁시 아르? 말 돼요? 말 되죠. 탁시 아르 하면은 택시 있냐? 생명이 당연히 없으니까 아르. 오케이 끝. 근데 친구가 일본인식으로 탁시 이루 이래요. 저한테 갑자기 이루 이래. 응? 택시는 사물이라서 생명이 없으니까 아를 써야 되는데 왜 이를 쓰지? 이 친구 일본인인데 일본말 잘못 쓰고 있어. 이거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뭐냐면은 자 교통수단에 있어서 운행 중 또는 이제 영업 중인 교통수단은 뭐예요? 실제로 뭐 버스나 뭐 택시가 뭐 자율주행차처럼 본인이 가는 경우는 없죠. 다 뭐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중인 것들은 운전하는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뭐 차선도 바꾸고 뭐 이러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탁시 이루도 맞아요. tak시 아루? 맞아요. 왜냐? 이럴 때는 뭐 말 그대로 밖에 정차되어 있는 차 있냐? 아니면 나 차 움직이려고 했는데 주차된 거 차 움직이려고 뒤에 다른 어떤 택시가 주차되어 있어. 왜 아루를 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명사, 형용사 이런 거 하나도 갑자기 동사가 틱 나와서 당황스럽겠지만은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걸 위해서는 요거를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동사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딱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야지 쉽게 뭐 간단하게 뭐 급한데 뭐 화장실 어디예요 이런 말도 물어볼 수 있고 본인이 찾으려는 뭐 물건이나 매장이나 찾기도 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명사 이제 문법적인 변화를 진행할 건데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여기서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동사예요.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은 자 명사 형용사는 존댓말로 만들 때 뭘 붙이죠? 맨 뒤에 데스였어요. 얘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동사예요. 동사는 뭘 붙이죠? 마스를 붙입니다. 자 근데 마스를 붙인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변화를 해요.
이런 변화하는 법칙까지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동사 파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아르에다가 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리마스가 됩니다. 자, 뭐 이루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 더해지면은 이마스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얘는 잠깐 무시할게요.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자, 그래서 아르에다 존댓말 맞으면 뭐가 나? 아리마스. 자, 어떠한 동사, 굳이 이 아르가 아니더라도 어떤 동사가 존댓말로 변화했다는 건 뒤에 마스만 보면 알아요. 이건 존댓말이구나 하면 돼요. 근데 자,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면은 부정이 돼요. 부정. 아마도 전에 이제 우리가 사과할 때 이런 표현할 때 스미마생 했었죠? 마생이었잖아요.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은 뭐죠? 이게 맞니? 아니야. 그쵸? 아니야. 이게 부정이죠. 그래서 마생은 뭐뭇이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리마스는 뜻이 뭐겠어요? 있다가 월명이었으니까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또 뭐죠? 있어요. 그렇죠? 또는 있을 거예요. 미래적인 느낌도 있다고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리마생 하면 뭐죠? 없습니다. 없어요.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물 숫자 미즈죠. 혼자 쓰면은 물 오미즈예요. 물. 근데 어디 급하게 뭐 갔는데 목이 너무 말라. 염치불구하고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도 있죠. 시간생 오미즈 아리마스까? 물 있어요? 물 있나요? 말이 되겠죠. 근데 아리마스카를 쓴 것과 자 아리마생을 써볼까요? 아리마생까? 오미즈 아리마스까? 물 있어요? 물 있나요? 오미즈 아리마생까? 물 없나요? 없으면 어쩌라고? 없으면 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그냥 물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마치 내가 뭔가 물건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손한 말 할 때 혹시 이건가요? 라는 말도 있고 혹시 이게 아닌가요? 라는 말이 있을 때 어느 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나 공손한 느낌이 들죠? 좀 부정적으로 돌리는 게 공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뭐 아리마스 이거 단순하게 뭐 물건이 있고 없고를 얘기할 때 빼고 뭔가를 물어보거나 할 때 아리마스까 또는 아리마스 또는 아리마센까 아리마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부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공손해질 수 있다. 이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아리마스 아리마스 아르 있죠. 아르는 뜻이 뭐라고 했죠? 있다예요. 있다. 그렇죠? 그럼 요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없다겠죠? 없다는 일본어에 뭐가 있느냐? 나이라고 있습니다. 나이. 우리 수업은 뭐 제대로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어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일단은 길이 상관없이 맨 끝에 봤을 때 2로 끝나 있다. 그러면 형용사인 거예요. 이 형용사. 얘는 한자로 쓰면은 없을 붙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다? 한자만 봐도 느낌이 오죠? 얘는 뭐다? 없을 붙자니까 없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나이 이렇게 글로 썼을 때 히라가나로만 쓰기도 하고 한자로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는 뭐다? 없다. 반대말이에요. 근데 얘는 존댓말이 뭐였죠? 아리마스였어요. 얘는 존댓말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뭐라고 했죠? 품사가 형용사. 명사나 형용사는 존댓말 만들 때 어떻게 한다? 뒤에 데스를 붙여라. 맛있다, 오이시. 맛있어요. 맛있네요. 오이시, 데스. 그죠? 그럼 뭐죠? 나이, 데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리마스와 아리마스의 부정이죠. 아리마생, 그죠? 아리마생은 뭐죠? 없어요니까 아리마생과 나이데스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지금 좀 입력을 해놓을게요. 자, 아리마스의 부정은 뭐다? 마생으로 바꿔서 아리마생. 아리마생은 뭐와 똑같다? 나이데스. 요것이 같다. 라고 일단은 입력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일본에서 무슨 물건이나 뭐 이런 거 사거나 아니면 무슨 대화를 뭐 잠깐 귀동냥으로 듣는다든가 하면은 고자이마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들려요. 물론 우리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 중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있죠. 고자이마스 많이 들어봐요.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얘는 원래는 고자루라고 해서 아루를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있다고. 자, 임금님한테 주상전하 청이 있습니다. 주상전하 청이 있사옵니다. 좀 더 공사한 느낌 들죠? 자, 그러니까 얘는 있사옵니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 돼요. 자, 아루보다 공손한 느낌의 동사인 고자루라고 있어요. 고자루가 어떻게 바뀌냐? 존댓말 마스를 붙이면 고자이마스가 돼요. 그래서 고자이마스는 어떤 의미가 된다? 있사옵니다. 물론 대화할 때 누가 고자이마스 있사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뉘앙스만 얘가 본인이 낮췄구나, 있다라는 걸 낮췄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만 해볼게요. 있어요? 라고 물어볼까요? 자, 우리는 손님이니까 만약에 일본에 갔을 때 보통 손님의 입장을 많이 가잖아요. 손님이니까 뭐 음식점이나 뭐 어디 직원분한테 존댓말은 써야겠지만은 그렇게 나를 낮춰가면서 공손하게 얘기 안 해요. 저기 뭐 있어요? 이런 정도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있어요? 물어볼 때 뭐죠? 아리마스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리마스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일본에서 점원분들은 좀 더 손님 왕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물건 이 손님이 얘기한 그런 게 아리마스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점원이 딱 찾아보면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럼 아까 뭐라 했죠? 아리마생. 또 뭐죠? 나이데스. 하면은 조금 손님 입장에서는 조금 얘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어요.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뭐 아리마스에 마스를 붙였다든지 나이데스에 데스를 붙였다고 해서 존댓말은 만들어졌지만 그 문장 자체가 받아들이는 입장 자체한테는 손님과 점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좀 공손한 느낌이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존댓말처럼 써도. 그래서 우리가 뭐 아리마스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 물건이 있다. 그러면 하이 배웠죠? 네, 예, 고자이마스. 네, 있어요. 했지만 그 느낌보다 우리는 고자이마스 썼으니까 좀 더 공손한 느낌이겠구나. 물건이 없어. 물론 다른 표현 많지만 그냥 일반 요거 파트니까 이에 고자이마생 했어요. 그럼 뭐죠? 아니요, 없사옵니다. 까득했잖아요. 고자이마생 했으니까 없사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공부보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내가 아리마스가 공부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리마스 이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아리마스 이라고 대답해 주는 경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상대방은 고자이마스 쓴 거예요. 근데 난 고자이마스는 안 배웠어. 저것도 무슨 말이야? 새로운 말인가?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쓰는 말과 내가 대답을 점원으로부터 뭐 듣는다. 이 말이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어를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이렇게 대칭을 시켜놓으시면은, 매칭을 시켜놓으시면은 조금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업은 이제 이 뒷시간에는 아마가 아니라 지금 요 아리마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에 배운 지시대명사 있죠? 너거 기억나실 거예요. 너거 어디? 그죠? 너거니 아리마스까 어디에 있나요? 해서 뭐 어디에 있다, 뭐 위에 있다,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과 연관이 되고 그 수업 이후에 이제 명사를 가지고 이제 존댓말도 만들어보고 부정형도 만들어보고 과거로도 만들어보고 이런 명사의 시제나 이런 변화되는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동사가 나왔다고 이거 뭐야?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흐름대로만 쭉 해서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이해만 해주실 때 마지막에 아리마스, 고자이마스 이 개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자이마스가 더 공손하다 정도의 뉘앙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님으로 일본에 관광을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자이마스를 쓸 일이 거의 없다. 그죠? 대신에 우리는 아리마스가 쓰고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센 들었을 때
아니 기요 아니요 이렇게만 이해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기마스요.